안녕하세요. 60대 여성이며 남편과 함께 딸 한 명을 낳아서 잘 키워 대학에 보내고 좋았습니다. 취직까지 시켰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우리 부부가 자식을 이렇게 잘 키운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시즌만 잘 가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여러 노력의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제 딸을 시집 보내며 발생한 큰 싸움과 사건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베이비 부머 세대로 태어나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둘 다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이 결혼했고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시장 가판대에서 옷을 팔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생선과 해산물을 팔기도 했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인부도 하며 주말에는 목욕탕을 청소하며 몸을 아껴 썼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자녀를 키우고 길을 밝히기 위해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역시나 그렇게 고생하며 임신을 시도해봤지만 둘 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지 쉽게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였죠. 그래서 남편은 일을 줄이라고 제게 조언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자면서 몇 달을 보내보고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줄이고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잠시 살고 나서야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임신이 성공한 후에는 남편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몸을 많이 쓰게 되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 집에서 편안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태교를 위해 누워있도록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는 미안했지만 10달 동안 아주 편안한 생활을 했고 곧 건강하고 귀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부부는 딸을 낳고 매일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반기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엽고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후 다시 경제적 활동을 시작했고 포대기에 딸을 안고 시장에서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원이자 월급 받는 사람이었지만 제 수준에 맞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손님들이 딸을 보고 귀엽다며 돈을 주며 계속해서 분유를 사주었으므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딸은 걸음을 잘 떼고 나서도 계속하여 나를 따르며 시장 바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집보다는 시장에서 잘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더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기도 해요. 좋았을 텐데 많이 데려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딸은 모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이 착하고 예쁘게 그리고 매우 바르게 잘 자랐어요. 제가 가르친 것도 별로 없는데 스스로 잘 자랐나 봐요. 세월이 더 지나 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남편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에서 도매상으로 일하게 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맥을 도취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저희 부부였는데 시장에서 친했던 사장님 중 한 분이 동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전에 하던 업종을 중단하고 모았던 자금으로 동대문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 거기서 칫솔, 치약, 비누 등 생필품을 도매 판매자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시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만큼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작업 시간이 크게 감축되어 다른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동대문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집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알바를 했고 남편은 밤에 대리 운전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2번이나 돌아가는 동안에요. 동대문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어느새 남편과 저는 환갑을 지나쳤고 딸은 결혼 준비 중이에요. 제 딸은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꽤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은 딸이 자기 생계를 스스로 이뤄나가는 것을 보니 기특했어요. 그녀는 사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청년은 성격이 훌륭하고 성실하며 바른 사람이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이제 예비 사위가 되었는데 몇 번 만나봤는데 가까이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잘 알려진 기업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 딸이라니 백슬래슈사인.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이 시어머니 집에 가서 인사를 나오자 방긋 웃으면서 상견례를 잡기로 했다고 해요. 주말에 두 집안이 모이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그동안 푸줄근한 옷만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괴회에 큰 마음 먹고 좋은 옷을 한 벌씩 샀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상견례 자리에 나갔어요. 저희 가족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비 사위와 사돈은 20분 정도 늦게 들어왔어요. 처음 본 사돈의 외모는 굉장히 귀티나는 편이었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지만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주문했을 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사돈은 저희 부부가 하는 정확한 일이 뭔지 물어보더군요. 사전투분도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러고 보니 애들이 결혼하면 완벽한 사업가 집안이 되는 거네요. 저는 차근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약 70명 정도고 먹고 살 정도로 일하고 있네요. 사돈은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사돈이 크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대충 들었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사업이라고 하기엔 모자라고 그냥 통닭집에서 경영하고 있어요. 도매상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니 사업자인 것 같네요. 제가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정확한 일을 밝히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왜 이런지 궁금했었는데 상대방이 입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동대문 상인이라니? 뭐야, 그럼 새학기에 내가 얘기한 부모님 사업이 동대문에서 싸구려 커튼 대기를 파는 거였냐? 그게 무슨 사업이야요?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그러세요. 저는 이게 동대문에서 하는 일이 큰 문제가 있나요? 그런 문제가 없겠죠. 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만 믿겠어요.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해석일가에서 앉아 꿀락꿀락 소리를 내며 구걸하는 창사꾼인 줄 몰랐어요. 요즘에는 콜라를 골라달라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 곳이 많대요.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주문을 하는 거라더라고요. 저희는 구걸 따위로 장사한 적이 없어요. 사돈이 얼마나 번창을 원하며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분명히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끝까지 전혀 속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로 낚였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 사기를 당하는 거지. 결혼 준비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래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것은 못 겪고 싶어요. 나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결혼을 못 하겠단다. 이런 사람 진짜 웃기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딸을 줘야 하죠? 그리고 사내는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요? 사돈이라는 말 빼주세요. 아줌마. 이 무식한 집구석에서 이런 비싼 식당에서 밥 먹었다는 게 창피해요. 이 말을 듣자 나는 고개를 숙이면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딸과 예비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놀란 얼굴로 서성거리더라고요. 나는 사돈이나 뭐 그런 마음 따르고 결혼을 시킬 생각 없어서 아줌마하고 반격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많아서 잘난 척만 하는 모자인데 우리도 만만치 않게 장사를 잘하는 사업가라고요. 그리고 무식하다고요. 내 눈에는 아줌마가 훨씬 더 무식하고 천박한 것 같습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니 그런 사람을 눈앞에서 보니 기분이 역같군요. 뭐야,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년 그리고 역같다고. 야, 이년아.
너 같은 하층계급년 따위가 감히 수십억 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급자인 나를 욕해? 모자라면 쭈그리고 있을 것이지 어디서 소리를 버락대면서 까불어? 사돈의 혀끝은 매우 더럽고 날카로웠어요. 물론 나 또한 욕을 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욕을 뱉었습니다. 이 아줌마 어떤 년인 줄 알겠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한테는 설설기고 조금만 만만하면 인간 취급만 하는구만. 이년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나중에 벌 받는다. 그랬더니 사돈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똑같이 삿대질하며 나에게 욕설을 뱉더군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실컷 하더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내 얼굴에 물을 뿌리더군요. 네, 나도 똑같이 물컵을 들고 사돈 얼굴에 시원하게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이 두 여자는 서로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시작했답니다. 남편과 딸 사위가 뜨던 말리려고 해봤지만 저희 두 여자는 상대방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서로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뽑고 뒤로 넘어지게 됐고 몸싸움은 거기서 그치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가운데서 양팔을 벌리고 말리는 바람에 다시 공격하고 싶어도 근처에도 가지 못했지요. 결국 사돈이라는 여자와 상견례 자리에서 대판 싸우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딸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알아듣게 일러줬습니다. 경리야, 너 아까 봤지? 그 옆에 있는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더라. 물론 나도 장사꾼이라서 한 성질 하긴. 하지만 그렇게 못마땅한 여자는 살아온 삶 중 처음이야.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실망이라고 말해도 되겠어. 그래서 내 애인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해. 엄마, 정말 그런 식으로 해야 해? 시댁이 잘못한 게 있긴 했지만 엄마도 마찬가지로 무례하게 행동했잖아. 결혼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왜 어른들만 싸우며 결혼을 망치는 건지. 너희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지? 그 곁에서 내가 먼저 우리를 무시한 거야. 못 들었어. 우리를 합쳐야 하는데 커다란 문제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경리야, 너 정신 차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아들을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결코 그 여자를 집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에 딸은 이별을 결심했는데 이별 후유증이 심하여 회사에 휴가를 쓰고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해보자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딸은 단식투쟁을 하려는 것인지 몇 날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엄마이기 때문에 딸아이가 걱정돼서 방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 죽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경리야, 그만하고 이것 좀 먹어라. 아, 세상에 남자가 키 하나뿐인 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 미안하지만 나는 환석 씨 아니면 누구도 못 만날 것 같아. 환석 씨랑 헤어지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내가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가 지금 엄마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니시 모델이 우리한테 한 짓을 보고도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데 넌 부모가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게 당연히 중요하잖아. 하지만 환석 씨와 헤어지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다고 생각해. 지금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 둘 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딸에게 정신 차리라고 따귀를 날려주었습니다. 짝소리가 나면서 한쪽 뺨이 빨개졌어요. 경리야, 정신 차려라. 그 집안에 시집 가면 넌 평생 고생만 할 거야. 그 여편네가 널 종처럼 부리는 건 물론이고 마음 아파하게 하려는 거지. 그래도 상관없어. 엄마, 나는 환성 씨 진짜 못 잊을 것 같아. 아휴, 진짜 미치겠어. 딸년이 이렇게 속을 썩일 줄은 몰랐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내가 내 속을 한번 만나보자. 이번에는 화도 안 내고 싸우지 않고 대화로 해결해보자. 환성이도 지금 탄식투쟁하고 있다니까요. 니시모도 마음이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엄마, 정말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다시는 엄마나 아빠한테 속 썩이는 일 없을 거야. 딸아이가 하도 예비 사위가 보고 싶다고 해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을 잡으려는데 사돈이 자기 회사로 오라고 하더군요. 일이 바빠서 그것으로 찾아오라는 겁니다. 저는 딸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존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돈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허세를 떨었는 줄 알았는데 사돈의 회사는 꽤 크고 규모도 있으며 직원들도 많습니다. 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돈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할 말이 많아요. 얘기 좀 나눠 봅시다. 환성이도 단식투쟁 중이라고 하던데 그놈의 자식 새끼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회사도 안 나가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질 못 가겠다고요. 나랑 해보자는 것 같은데 시각함이 날 이길 순 없겠네요. 네, 아니라고요. 사돈 저를 다시 만나보려고 한 것 같았는데 애들 결혼을 다시 시키자는 듯하지 않았나요? 전 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좋게 풀려고 온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제게 욕을 하고 머리털을 뽑는 꿈을 꾸고 소란을 피우던 것을 바람잡이처럼 이제서야 애들을 결혼시키자는 거예요? 이봐요. 아주머니 혹시 사이코패스세요? 사과의 말씀이라도 가려서 하십시오. 전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저도 사돈도 마찬가지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하겠으니 우리 애들을 결혼시키자고 합시다. 그리고 서로 잘 지내보도록 하죠. 제가 조곤조곤하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결혼시키자고 제의했는데 사돈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시끌벅적했어요. 진짜 우습게 굴었네 아주머니 이봐요. 아주머니 한 번 아니라는 말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앉아 계신 제 회사는 푸셨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사업가와 동대문에서 댁이나 팔아 돈을 버는 그 지역 주민과 가족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아주머니, 꿈이 참 로맨틱하십니다. 말씀이 강렬하시네요. 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고 해결하고 싶었는데 제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결혼시켜 주세요. 원치 않아 하고 싫어하더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부족한 게 없는 아이인데 사돈으로서도 아실 것이죠. 마음에 들 정도로 얼굴도 아름답고 착하며 직업과 학력 모두 마음에 들게끔 만드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집안과는 사돈 맺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이 탄식투쟁하는 것이 걱정되네요. 그들은 얼마 못 가 포기할 겁니다. 아니면 몰래 뒤에서 뭔가 처먹고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 아시죠? 그만 좀 꺼져 주시겠어요? 아줌마 얼굴 보니까 그때 일이 떠오르는데 역겨워서 보기 싫네요. 정말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요. 아니, 여편네야. 당신이 뭐든 될 줄 알아요. 그냥 거적대기나 팔은 그지라고요. 내가 부탁하면 내가 들어줘야 하냐? 입 좀 다물고 조용히 꺼져주면 안 돼요. 될까요? 자존심이 상한 채로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사도에게 부탁드립시다. 딸이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별은 쉬운 일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제발 허락해주세요. 정말 짜증이 나요. 야, 철이 안 듣나 보군. 이해력이 딸리는 무식한 년이라고요. 그래요. 내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사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를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볼이 아파서 얼얼할 정도지만 저는 예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부탁했습니다. 역시 귀싸대기를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고 버티려고 하자 사돈이 전화기를 들어가 남자 직원들을 불러서 제게 질질 끌고 나가게 했습니다. 딸을 위해 희생하려 했는데 욕을 듣고 맞아 나오게 되었네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사돈의 회사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할 생각이었습니다. 30분 뒤 회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남자 직원들이 짜증을 내며 사돈을 흉보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 짜증나요. 대리가 이번 달에도 월급을 안 준다고 해. 내가 인사 관리하니까 알 거 아니야.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박 과장님, 이번 달에도 월급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회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빼버린 거 아시죠? 사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다들 떠난 거라는 얘기예요. 야, 인마, 그래도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 이것만 해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그거 사용해서 빚 갚는 데 쓰고 있어요. 투자금을 돌려주면서 회사의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가진 게 한 푼도 없어서 반품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젠장, 그럼 월급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네. 그래서 당신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거냐? 좀. 벌써 다른 곳에 이력서 여러 장을 제출했어요. 근데 한 곳도 연락이 없네요. 불경기는 아닌가 봐요. 힘들 것 같아요. 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계속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짜증나게. 아니라니, 내일 모레 우리 딸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등록금도 못 내주게 생겼다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사돈은 빚 좋은 개살구였다는 거였어요. 회사가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사돈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란할 테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정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먼저 딸에게 좋은 대화가 되길 바래요. 저는 못했다고 전했어요. 아무래도 사돈이 마음을 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대신에 제가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좋다고 전달했습니다. 그제야 딸은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식사를 하고 화장을 하며 꾸며 입은 뒤에 사돈 모르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사돈이 아니지만 남편과 제가 허락했으니 모레 연애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사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몰래 연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애들을 못 만나게 하라고 해야지. 왜 책임을 지려고 하냐? 고 따지더군요. 저희 아이들이 사랑이 너무 깊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야? 마음대로 허락하는 거야? 내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당신 또한 제게게처럼 머리를 끄덕이고 싶어 하는 거야? 싸대기 좀 맞아야 정신이 차리는 거야? 아이, 사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결혼을 허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심히 해주세요. 존중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경고하거나 말했다고 사돈이 박장대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훈계를 받아야 하는지 주제를 감히 내게 가르치려고 들어? 너 정말로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남은 회사의 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나의 회사를 망가뜨릴 인연이 나타났나요? 그리고 회사 일은 이미 처리했어요. 정말일까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금이 미지급된 적이 있는데 잘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이 소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왜 넌 회사 상황을 걱정하고 있어? 원래 회사 경영은 오르내리며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십 년간 운영해온 회사를 그렇게 쉽게 망가뜨릴 것 같지 않아요. 또 내 직원들의 월급에 대해서 내가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모두 지불하고 보너스까지 다 챙겨줬어요. 아이고, 참으로 행운일세요. 제 생각에 그만큼 잘 되었어요. 그럼 아이들 결혼은 언제 하게 할까요? 뭐라고요? 인연이 진짜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야, 내 회사가 잘 돼서 아이들 결혼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허락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한테 반말로 욕하는 것도 그만해 주시고요. 한 방에 나리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 아줌마가 왜 자꾸 현실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보니 무식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결혼을 강요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네. 어디까지 무식한 걸 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야. 혹시 지능이 낮은 전능한 사람이니? 계속해서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 참았다 참았다 해도 결국 폭발했어. 그런 여자한테 내 딸을 보내는 대신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 그래서 나에게 욕을 한 사람에게 귀여매를 했어. 참을 수가 없었어. 당신에게 굽히고 사과하고 부탁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쁜 여자야. 왜 나를 때리는 거야? 당신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니요? 팔아먹고 입에 풀칠하는 년한테 거대한 사업가의 손을 들고 있지. 거대한 사업가를 마음에 들어해. 망하는 사업가겠지.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게 여러 번 기회를 줬으나 무시하고 쌍소리만 떠렁거리면서 사람을. 내 딸은 내 년한테 못 줄 것이다. 저와 사도가 엉키듯 들러붙어 온몸으로 쌈박질을 했어. 저나 사돈이나 실컷 때리고 맞아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때린 것 같나 봐. 싸움이 끝나고 아쉽지 않게 일어났어. 그러자 사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멈추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어. 이런 거지 같은 년아 어딜 가려고?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도망치냐? 너 곧 나에게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겠지만 다음에는 내 앞에서 필요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년한테 빌긴커녕 다신 내 면상 볼 일 없어. 날 찾지도 말고 내 아들 넘보지도 마. 그래? 알았어. 한번 보자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말야. 그렇게 사돈과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채로 끝났어. 저는 딸에게 다시 한번 예비사위와 꼭 결혼해야겠냐고 물었어요. 경리야, 너 환성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이 엄마는 그 옆에 나한테 널 며느리로 보내고 싶지 않아. 인생이 꽈배기처럼 꼬여서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데 분명하다고 엄마한테 환성 씨랑 이야기해봤는데 되도록 시어머니를 안 만나게 해달라 하겠대. 효도는 각자 셀프로 잘하기로 했다고. 뭐, 셀프 요도. 참, 요즘 사람들은 말도 참 잘한다. 그래서 포기 못하겠다는 소리니 엄마도 알잖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말이야. 엄마, 시어머니랑 만나서 얘기가 잘 안 됐어. 미안해, 엄마. 곤란하게 만든 건 진심으로 미안해서 생각해. 그래도 환성 씨랑 결혼은 꼭 해야겠어. 알았어, 알았다. 나도 너한테 헤어지란 소리 하는 것도 이젠 지겹다. 어차피 내 말은 귓등으로 들으니 내가 포기해야지 어쩌겠냐. 괜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겠니? 너희들 결혼해라. 그럼 상견례를 한 번 더 하자네. 시모랑 탄판을 짓을 테니까 환성이한테 쳐내라. 상견례, 지난번처럼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지. 더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끝까지 부딪혀 봐야지 어쩌겠냐. 환상이한테 사돈을 데리고 오라고 전해라. 날짜는 주말로 하고 말이야.
그렇게 딸에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사돈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고 딸아이와 지난번에 치러진 성견의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하는 대로 하겠다며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기로 했어요. 이윽고 식당의 룸에 들어갔을 때 예비 사위가 홀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모님, 엄마 어디 있어요? 설마 오지 않을까요? 그 어머님은 그에게 죄송해요. 수십 번 말씀했지만 허락해주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예상대로네. 그럼 자네 엄마에게 전화 좀 걸어봐. 어머님.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결혼식을 치르고 살 수는 없을까요? 엄마의 허락은 나중에 손자가 나오면서 받아도 돼요. 인정받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는 결혼식 아니면 내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거야. 잔소리 그만하고 자네 모친에게 전화 걸어. 그러자 사위는 휴대폰으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다면 어쩌나 했는데 신호가 끊기기 전에 받더군요. 여보세요, 한성이야. 너 지금 어디냐? 내가 그 집 식구들 만나지 말라고 경고한 거 잊지 않았겠지? 엄마, 지금 상견례 자리에 나왔어. 여기 아버님, 어머님 다 오셨어. 뭐야, 너 끝까지 엄마 말 무시하고 결혼식 강행하겠다는 거냐? 동대문에서 커적대기나 팔고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집안에 장가 보낼 수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그리고 내 창모델 여편네는 아무리든 생각해도 사이코패스야. 너가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가는 순간 인생이 총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 엄마, 그만 좀 해. 지금 장모님이 하실 말씀 있는데 잠깐 대화 나눠봐. 야, 왜 그 거지 같은 년이랑 통화를 하니? 내가 큰 누나한테 맞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열받아서 벌떡 일어난다고. 나는 사돈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가 제일 많이 싫어하는 건 알지만 제 사위한테 제 욕을 하는 걸 듣니 기분이 좀 그렇네요. 뭐야, 민현이 내 아들 전화를 왜 받아? 당장 내 아들을 거기서 내보내세요. 사돈아, 지금이라도 여기로 와서 나에게 사과하고 내 딸에게 용서비를 읽지 않으면 재미없을 겁니다. 뭐라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년이. 내가 뭔데 오라가라고 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거기 안 갈 거니까. 당장 내 아들을 바꿔라.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럼 당신이랑 상견례 할 사람이 아닌 비즈니스 관계로 말할게요. 이럴 때에 이경실 대표님, 내가 킹금자예요. 인연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 얼마 전에 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찾아가서 투자하기 약했을 텐데요. 쓰러져가는 회사에 투자금을 주었던 분, 제 이름을 모르시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금자입니다. 뭐, 김금자?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20억을 투자해준 분이 당신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어디 있다고 투자를 해줄 줄 알고 제 변호사를 거기에 보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조항 중에 투자자를 모욕하거나 방해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투자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제 변호사가 도착하면 계약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남편이 그동안 애를 써서 모은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를 남편의 회사에 투자했죠.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망하는 남편의 회사에 투자하고 나중에는 인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 자체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대표인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만일 능력 없는 남편이 회사를 말아먹게 된다면 투자금을 대신하여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에게 경고 후의 말과 전화를 끊자마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급히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지금 여기로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20분 뒤에 사돈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90도로 숙이며 사과하더군요. 아, 이거 사돈, 저희 회사를 살려주신 분이셨군요. 그럼 진작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사돈한테 실수만 연신했네요. 여기 왜 왔어요?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투자금 다시 돌려받아야겠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명시된 대로를 어기셨잖아요. 투자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유, 사돈,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사과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결혼시키자고 사돈. 사과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저한테 장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죠? 무릎부터 고르세요. 그리고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큰 소리로 사과하세요. 나와 나의 남편 그리고 딸과 사위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저희 부부한테 무례하게 군 것부터 해서 나한테 쌍욕과 손찌검한 거 모두 사과하란 말입니다. 아니, 사돈 아니 투자자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다 좋다고 허락했잖아요. 자식들 결혼시키자고요. 이경실 대표님,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냥 회사로 돌아가세요. 제 변호사가 대기 중이니 가서 투자금 액수를 돌려주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소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사돈이 이 자리에도 정신이 번쩍 들어 곧바로 무릎을 꿇어 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들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님, 사돈 선생님, 죄송합니다. 첫 상견례 때 여기서 막말을 하고 두 분께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찾아와서 아이들을 결혼시켜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싸대기를 날렸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안사돈을 찾아가 아이를 만날 수 없게 하라고 협박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김금자 투자자님, 사돈얼 경미야. 죄송합니다. 이 낡은 사람이 주제도 모르고 불평했어요. 아이고, 이제 조금 사과하는 태도가 갖춰진 것 같아요. 사돈, 이제 똥과 된장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는 지난번에 투자한 후에 당신이 찾아와서 투자를 철회하려고 했을 때 저를 잡아두신 당신의 딸 아들과 헤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를 어떻게 볼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하급계층의 저가 당신의 회사에 투자했다고요. 이제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제 사돈 주제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이 결혼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사돈, 민사소송까지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건 사돈이 할 일이에요. 만약에 저를 불편하게 하면 소송에서 돈을 당장 받아내겠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것이고요. 그러면 사돈은 수감을 당하고 감옥에서 벽을 똥칠하며 살 것입니다. 어때요? 이제야 진짜 주제를 파악하셨죠? 꺼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사돈이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사돈 주제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진심으로 반성하며 회의하는데 참여하겠습니다. 부디 제게 용서를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한 뒤에도 계속해서 사장님을 돌볼 것이며 제가 곁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말씀이 제 옆에 계시라는 것이라는 말이군요. 네,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떠실지요? 혹은 이 사건에 대한 낡은 관념을 없애주시겠습니까? 물론 거절해도 좋습니다. 대신 제 심기가 불편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거의 협박하는 듯한 태도로 사돈에게 말했는데 그때 그는 고문장치에 저를 앉히게끔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투자금 회수에 관한 내용만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돈을 용서해주며 일어섰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러한 실수를 다시 저질러도 사과만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내가 하는 얘기죠.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사돈 씨, 그러면 저 파주신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실 거죠? 그렇게 해야 사돈 아기에 달렸으니까.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는 그만하고 아이들의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눠볼까요? 상견례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사돈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상견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지휘권은 제 손안에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큰 건 바라지 않고 제 딸의 신혼집을 사돈집에서 먼 곳에 마련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찾아가실 때는 제 허락을 받고 가십시오고, 제가 조금 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사돈이 그동안 한 일들을 고려해 주세요. 생각해보니 그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무사히 딸과 사위의 결혼식을 올렸고 나는 사돈 회사에서 고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돈에게 당했던 것을 돌려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여 성장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매출로는 이 회사가 2배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내가 했던 일을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출시하는 제품을 동대문 시장에도 판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처는 내가 확보해 주겠으니까 물량을 늘리도록 해주세요. 그래도 여기는 제 회사이고 그동안 존재해온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대부분 천자제품이고 천문점과 같은 곳에 내놓거나 선진국에 내놓고 있어요. 희소성으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저희의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희소성으로 가치를 높인다고요? 그러면 회사를 말아먹을 위험에 처한 게 아닙니까? 누가 들으면 최첨단 장비라도 만든다고 생각할 텐데 그냥 이전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장비는 동대문이나 용산에 가도 많이 팔고 있다고요. 다른 회사들보다 저렴하게 많이 팔아 이익을 내야지. 아직도 그런 허영심만 가득한 건 아닙니까? 잔소리 말고 부서 하나만 만들어요. 서비스 판매 팀을 만들어야겠어요. 거래처 연결을 담당하고 장사를 도와줄 테니까 꼭 시작해야겠어요. 아니면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똥대본을 보면서 커적대기나 팔아본 연인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한국어는 깝죽거리거나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전에 회사가 해왔던 방식과는 많이 다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내 시장에 전자제품을 무한히 판매하여 매출을 높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희소성을 중요시하고 고급 대리점에 매출을 올리거나 해외로 수출할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에요. 사돈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는지 투표를 해보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게 통보를 하고 비공개로 문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왔어요. 모두가 제 의견대로 국내 어디든 유통해서 매출을 높이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자 사돈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 제가 하는 대로 부서를 만들었으며 발 넓고 인맥이 좋은 사람들을 채용하여 동대문 시장과 용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전자상가와 시장 바닥에서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희소성과 같은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선 덕분인지 회사의 매출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투자자이자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은 대표인 사돈보다 쟤를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제 입지가 넓어지면서 사돈의 위치는 줄어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능한 대표보다 투자자이자 고문인 제가 사업 성과가 훨씬 우수해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잃을 위험이 느껴진 사돈이 제게 그만 떠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김 고문님이 사돈 드릴 말씀이 있으신데 내일 대표님께 말씀해보세요. 회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고모님이 회사에서 그만 나오시는 게 어떠실지 궁금해서요. 매달 투자금에 비례한 이익을 입금해 드릴 테니까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해내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사가 잘 운영되게 해주신 분을 이렇게 내보낸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이에게도 가서 며느리 자리를 내주고 이혼시킬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사돈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며느리는 제게 딸처럼 소중한 존재예요. 그냥 회사에서 사돈끼리 일하는 게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돈님,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사돈이 여기 편해지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불편하고 눈치를 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내 눈치만 보면서 회사 다니세요. 지금 누가 갑인지는 아시죠? 머리가 딸려서 모르시려나? 여하튼 회사는 내가 전적으로 다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돈은 닥치고 내 눈치를 보고 불편하게 사세요. 그래야 내가 투자한 것도 아깝지 않고 딸을 결혼시킨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골려먹듯이 말했더니 사돈의 표정이 얼어버리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사돈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생각이랍니다.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무식하고 천하며 하등 계급이라고 말한 연에게 누가 진짜 사업가인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한편 딸과 사위는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손주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걱정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돈으로부터 받았던 괄시와 무시, 막말들을 몇백 배로 돌려준 제 복수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네요.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런 식으로 사돈을 응대할 생각입니다. 편하게 넘겨주었다가 또 어떤 진실을 포기할지 모르니 계속해서 감시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제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꼭 댓글로 잘했다 고 칭찬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돈이 찍소리 못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